당연히 다 읽어오기를, 읽어오기를 바랬는데 다 읽은 학생이 제대로 읽은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 누차 강조하지만 한 달에 두 권의 책이니까 책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사전에 책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단톡방에 선생님이 다 올려놨고 올 12월까지 그러니까 1년치의 커리큘럼을 몇 월에 어떤 커리큘럼을 할지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두 달치 책을 미리 구매를 하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리든 해서 미리미리 읽고 수업 준비를 사전에 잘 하기 바랍니다. 음, 책을 안 읽는다고 뭐 이렇게 그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니까 지금 완독률이 자꾸 이렇게 미미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새해고 더구나 방학이고 충분히 책 읽을 시간이 확보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모모도 빨리빨리 다 읽어버리고 다음 책도 미리 구해서 어, 우리 수업 스케줄 전에 잘 읽어오기를 바랍니다. 음, 고규시서 기자파라고 소동파 중국 당송 팔대가인 소식이라고도 하고 소동파라고도 하는 중국 송나라의 최고의 시인의 시 구절이지요. 뱃속에 시와 서 글이 있으면 기운이 스스로 화창해진대. 책을 읽고 겉으로 화창한 기운이 돋아나는 사람들이 되자고 올해 선생님이 선정한 문장이고요. 음, 잘 곱씹어봅시다. 다음, 미하일 엔데라는 독일 동화 작가의 모모라는 동화야, 동화. 그런데 대체로 어린 왕자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동화긴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인 동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왕자 이후에 가장 좀 깊이 생각할 만한 어른들의 동화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모를 이렇게 선택을 하죠. 벌써 이 책이 출간된 지가 50주년 때. 그래서 50주년 기념판이 이런 버전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읽은 책은 이것보다는 좀 낡은 옛날 버전 책으로 읽었어. 음, 뭐 항상 그렇지만 두 번째 시간은 선생님 개인적인 서평을 소개하고 너희들이 책을 읽고 어떻게 스스로 갈무리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의미 있는 지점과 이 책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서평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잖아.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은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222페이지인데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그 모모가 회색 신사들하고 싸우면서 남의 시간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회색 신사하고 싸우다가 거북이 카시오페이아 도움으로 호라 박사의 집에 찾아가지. 이 호라 박사는 사람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약간 초월적인 존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시간의 신 정도 되는 사람이지. 이 호라 박사의 집을 묘사하는 장면도 아주 재미있는데 수많은 시계들이 있고 다양한 시계들로 구성된 그 집을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묘사된 것들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호라 박사 집에 갔더니 모모한테 시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호라 박사가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시간의 꽃, 이 책을 아직 안 읽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 그 모를 수도 있는데 음, 사람들마다 그 시간의 꽃들을 다 갖고 태어난대.
그래서 그 시간의 꽃을 충분히 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시간의 꽃인데, 시간의 꽃을 묘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문장이고, 이 소설의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 문단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별의 추가 다시 방향을 돌리자 그 아름다운 꽃은, 시간의 꽃은 시들어 떨어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못, 저 깊은 곳으로 한입 한입 가라앉아 버렸다. 추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떤 괴종시계의 추가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것에 맞춰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깊은 연못으로 져서 시들어서 떨어지고, 선생님 이 구절을 보면서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 산유화라는 산에 있는 꽃, 산유화라는 시가 떠올랐는데,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우리 배운 작품이지.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하는 시인데, 산에서 꽃들이, 우주의 생명들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사라지는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이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생명이 돋아나고 생명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생명이 생기면서 시간이 진행되고 생명이 소멸하고 사라지는 과정까지의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소설에서 던지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선생님이 이거를 올 1월 1일에 첫 작품으로 선정한 이유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시간은 뭐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데, 이 모모에 나오는 이 호라 박사와 모모가 얘기하는 시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30분간 수업을 할 거야, 1시간간 수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동일한 관념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태어나고 또 돌아가는 그 나머지 생명이 피어났다 생명이 사라지는 그 생명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묘사 부분이고 문장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 있어서 이 추천을 한 겁니다. 추는 처음과 같은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앞쪽까지 나아갔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아니면 하루 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아침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아가고 있는 거지. 반복과 진행, 뭐 나선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러나 첫 번째 지점에서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꽃 봉오리 하나가 솟아나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모모의 눈에는 이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았다. 어떤 거야? 꽃 중에 꽃이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기한 꽃이야. 좀 전에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또 그 꽃이 사라졌을 때 섭섭한 마음, 슬픈 마음이 들다가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났는데 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꽃이야. 모모는 이 완벽한 꽃마저 시들기 시작해 어둡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는 것을 보자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호라 박사의 약속을 생각하고는 입을 꼭 다물었다. 추는 맞은편에서도 한 걸음 더 멀찍이 나갔고 그러자 새로운 꽃이 어두운 물속에서 떠올랐다. 점점 모모는 새로 피는 꽃은 먼저 번 꽃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갓 피어난 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음, 이 구절에 선생님 주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이 장면에 나오는 꽃은 모모의 꽃이야. 그런데 모모의 시간의 꽃도 어떤 시기가 시작됐다가 끝나고 어떤 새로운 시기가 또 시작됐다 끝나고 계속 반복되지.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도 있고, 우리 1학년을 마친 친구, 2학년을 마친 친구, 이런 친구들도 또 반이 바뀌고,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각각 이 시간의 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설렘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순간, 지금 보고 있는 그 순간의 시간, 그 시간의 꽃이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다. 무상하다라고 하죠. 항상 유지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 또 다른 꽃이 피어나고 또 다시 그 전보다 너무나 아름답고, 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것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생각하는 카르페 디엠. 지금이 가장,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이 생명과 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이 시간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분명히 소멸하지만 또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시기가 똑같지 않다는 점. 이건 개인에서 보면 이렇고, 이것을 공동체나 사회 전체에서 이 내용들을 적용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꽃 하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방식대로 꽃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고 지어가겠지.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같은 꽃들이 없다는 점.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이런 시간과 이런 세계의 생각이 지금 모모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호라 박사가 알려주고 싶은 이 시간과 삶의 어떤 진실 같은 거지. 읽어봅시다.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이 부분은 선생님 개인적인 뭐 감상인데, 선생님이 이 모모란 책을 예전부터 굉장히 명작이고 고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손에 진짜 잘 안 잡혔어. 왜 그러냐면 아주 옛날 옛날에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 어떤 유행가인데 이렇게 개인적 취향으로는 되게 좀 유치한 곡조야. 그래서 아, 이 책 별로 좀 이렇게 유치할 것 같은데 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부른 이게 모모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이 책의 모모가 아니라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로맨가리의 필명인데, 자기 합회생에 나오는 되게 불쌍하지만 영특한 이렇게 웃자라버린 어떤 그 소년 캐릭터 모하메드였다는 것을 선생님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모라는 소설을 읽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엉뚱한, 전에 선생님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이 소설의 모하메드 때문이다라는 점이, 아, 내가 이- 맨날 책 읽고 남들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네라고 하는 걸 깨우쳤어, 이번에. 그래서 모모가 다른 모모에게 일종의 유탄을 맞은 거다. 잘못된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잘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 천지다. 맞습니다. 자, 병청이라는 현대에는 사라진 초능력을 쓰는 모모라는 소녀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모모라고 하는 신비한 소녀는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몇 살, 그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노숙하는 소녀 같은데, 이 모모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이 사람들이 행복으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됐지.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있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됐든 모모와 함께 있으면 기뻐지고 상상력이 많아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야? 모모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모가 사실은 뭘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을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해줘.
경청이라는 것은 경자가 이게 기울다라는 뜻인데, 어, 정말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경청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더군다나 모모는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거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싸우던 사람들도 모모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모모가 들어주면 둘이 어떤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싸운지를 알아내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있던 사람이 모모한테 가서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는 방향도 찾아내잖아. 음,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초능력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사실은 현대에서는 사라졌지. 왜? 이 회색 신사들이 지금 빌런으로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테일러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던 타임즈의 포디즘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이고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알차고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근대 사회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회색 신사로 의인화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을 두고 침묵하면서 기다려줄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없어진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에 내가 이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 자, 이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빼앗는 방식이 흥미롭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죽음을 환기해주고 너 앞으로 이만큼 시간 남았어. 그러니 이제 돈도 안 되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이발사 면도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그 손님들하고 그렇게 수다를 떨고 천천히 일해요. 입 다물고 빨리빨리 일해가지고 한 명 더, 한 명 더 하면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듣는 이발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식당 주인, 술집 주인들은 아,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나태하게 살았구나. 나 게으름뱅이였네. 그러면서 대우각성 크게 깨달았어. 그러면서 쉼없이 효율을 추구하고 대체로 세속적 성공을 한다. 그래서 맛집 되고 그리고 유명 술집 되고 기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지. 바빠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대신에 모모와 함께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지. 회색 신사들은 이들의 성공을 음양으로 조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계의 경우처럼 그들은 사람들이 세속적 연구 성공을 추구하느라 잃어버린 시간을 양분으로 살아간다. 이 소설의 설정은 지금 사람들이 의미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고 초 단위로 쪼개서 아낀답시고 그 시간을 저축한답시고 그 모든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을 돈으로 다 바꿔서 친구랑 얘기할 시간도 친구랑 놀 시간도 머릿속에서 혼자 공상할 시간도 없어져 버리면 이 회색 신사로 대변되는 근대 사회 혹은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는 잘 유지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 생명의 시간을 뜻하는 시간의 꽃을 이 회색 신사들은 생명력이 없는 그 귀신 같은 애들이니까 냉각시키잖아. 그래서 냉각되면 시간의 꽃이 부서지는데 그 부서진 시간을 씨가 담배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걸 태우면서 이 회색 신사들이 연명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들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거를 아껴가지고 돈으로 바꾸면 바꿀수록 이 사람들은 시가가 늘어나고 회색 신사들의 숫자와 생명이 길어지지. 그래서 여기서 모모 또는 호라 박사가 말하는 시간과 회색 신사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모의 시간은 회색 신사들에게는 헛된 사랑 따위, 그지? 타인을 위한 경청, 한가로운 대화, 헛된 망상. 아이들이 어떻게 놀아? 내가 선장이고 지금 어떤 모르는 무인도에 정박하기도 하고 상어들과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함께 그런 망상, 몽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밌게 지냈잖아. 원래는 모모와 함께. 아이들의 놀이. 이런 거 하느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모모의 시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의 시간이야.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생명과 창의력과 이런 시간. 이 소설의 가장 빛나는 문장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의 꽃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모든 꽃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피어 있는 화엄세계. 화엄세계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이상적인 세계를 화엄이라고 하는데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꽃들이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아름답게 피고 장미는 장미대로 장미답게 아름답게 피고 하는 모든 존재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각각의 존재는 각각의 존재다움으로 빛나는 세계가 이, 이 화엄의 세계인데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이어서 환원 불가하다고 교환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한 시간이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이면 그 10,000원짜리 빵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선생님의 시간 하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빵하고 선생님 시간이 같다는 얘기거든. 무언가 교환하고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양쪽이 같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우리 수학에서의 시간이지. 양변에 똑같은 것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렇게 해서 같음을 계속 유지하잖아. 그런데 수학에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완전히 고유한 것이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교환될 수 없는 것이지.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자녀, 똑똑한, 뛰어난 어떤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랑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말로는 뭐 엄친아랑 바꾸고 싶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엄마가 돈으로 바꿀 사람은 더더욱 없는 거지. 그지?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랑의 시간이고 그게 진짜니까. 우리는 각각의 아름다운 꽃으로 각각 아름다운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라고 피어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라는 점. 이런 것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려면 뭘 이것들을 모두가 같은 것으로 바꿔가지고 자꾸 시간으로 바꾸고 너의 시간, 나의 시간이 똑같이 한 시간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환원하는 이런 회색 신사들의 시간으로는 우리의 진짜 시간들, 사랑의 시간들을 뺏긴다는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회색 신사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간은 세속적 가치,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이나 명예 같은 거죠. 교환 가능한 돈의 시간이다. 우리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 자체가 교환성이잖아. 그죠? 아, 그거는 얼마짜리네. 이런 거 있잖아. 야, 저 공연은 얼마짜리야. 이렇게. 그러는 순간에 그 공연은 빵하고 비교 가능해지지. 그 어떤 사람의 강의가 얼마짜리야 라고 하는 순간에 그 강의는 어떤 뭐 컵하고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지. 돈을 매개로 해서. 회색 신사가 말하는 돈의 시간은 환원 가능한 것이기에 이것을
씨가로 말아서 피울 수도 있고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 그들은 연명해 나갈 수도 있다. 그지? 환원 가능하니까. 지금 모모가 본 시간의 꽃은 그 개인의 것이든 그 누구의 것이든 동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고 순간에 피어서 아름답고 그것이 소멸되면 섭섭하고 슬프지만 그 어떤 순간과 그 어떤 존재도 똑같지 않고 똑같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아름답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 가능하다는 것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자식이 있는데 얘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방증이라는 말은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모든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돈으로 환원되는 순간 그 모두가 이 회색 신사들의 시가의 연기처럼 무화된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 그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에 대해서 누가 묻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막상 누가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한 줄 알고 있던 시간에 대해 막상 제대로 설명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된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시간에 대해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 전혀 다른 의미로 시간이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지?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게 이런 거잖아.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교환이 되지? 잘 생각해보면 모모의 시간은 사랑과 생명이고 회색 신사들의 시간은 그런 것들을 빼앗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 방향임에도 둘 다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모모의 시간이 줄어야 회색 신사의 시간이 늘어나고 회색 신사의 시간이 줄어야 모모의 시간이 늘어남에도 서로 반대 방향의 개념인데도 둘 다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시간의 어떤 양면성, 아이러니. 사람들이 언어로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다른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모모에게 앞으로 네가 본 세계를 표현할 말을 배워야 한다는 호라 박사의 다정한 조언을 곱씹게 된다. 음, 선생님은 이 구절이 굉장히 사실은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 그냥 동안회라고 해서 쭉쭉쭉 읽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문장일 수 있는데 호라 박사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모모가 시간의 꽃을 본 다음에 이거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런데 그거를 표현할 말이 없다고. 너무 감격적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것에 대해 호라 박사가 조언하잖아. 모모야, 너는 네가 앞으로 네가 본 세계를 표현할 말을 배워가야 해. 이렇게. 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말을 배우는 과목이잖아.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정확한 말을 쓰는 것. 나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려면 이 언어라는 매개가 없이는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 사실은 언어라는 매개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하지만 똑같이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시간이 아니거든. 이 수많은 개념들이 이렇잖아. 우리가 똑같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수많은 사랑들이 있는 거고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과 나 혼자는 그렇게 생각해서 골방에서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을 얘기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내가
너와 어떤 걸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지. 삶을 통해서. 아, 내가 알던 그런 말이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었네라고 한다면 한꺼풀 한꺼풀 성장해 나가는 거겠지. 자신 앞에 놓인 화엄의 세계를 다른 이에게도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언어도단. 언어도단이라는 것은 언어의 길이 끊겼다라는 뜻이. 지금 이 회색 신사와 모모는 언어도단의 상태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태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지금도 선생님이 제발 우리 책을 읽고 어,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든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돼야 국어를 잘할 수 있어라고 누차 강조하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다른 말로 전달되고 이렇지 않은 이런 것이 이제 언어 도단이지. 그런데 이것을 점프해서 건너가게 하려면 지금 모모한테 호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너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너의 네가 본 아름다운 세계 보여주고 싶지? 그러면 이제 표현할 말을 배워가야 돼. 모모가 그걸 각오하고 어렵지만 도전하겠다고 하는 게 당연히 타인을 향한 마음이지, 사랑의 마음이지. 선생님이 읽은 모모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설명한 겁니다. 화음이라든지 피로사회라든지 이런 배경 지식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화음은 아까 잠깐 설명했고 음, 한병철의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 고전이 있는데 벌써 아마 10년쯤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된 책이야. 이 한병철이라는 분은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지금 그 국적이 독일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이런 그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도 다 독일어로 출판을 한 것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읽고 있는 아주 특이한 작가예요. 가끔 한국에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하는 행동들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어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음, 한병철의 피로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아주 피곤한 사회래. 피로사회래. 왜 피곤하냐면 과거에는 규율 사회였는데 규율 사회는 마치 군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처럼 뭐 아니면은 뭐 법 같은 거 있잖아. 이것처럼 뭐뭐 하지 마, 뭐뭐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 너는 잘못했으니까 뭐 영창 가 아니면은 감옥 가 아니면은 너는 반드시 뭐뭐 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그를 통제했다고. 이 사회보다 더 무서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피로 사회인데 옛날에는 우리 지난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읽을 때 잠깐 다뤘지만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계급이 상층 계급이 하층 계급을 이렇게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잖아. 그런데 그것은 규율 사회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착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현대 사회는 성과 사회인데 할 수 있다. just do it. 지금부터 하고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의 시대라는 거야. 긍정성이 과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파이팅.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말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치자면 갓생 같은 거지.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불어넣어서 결국에 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최대한 갈아 넣어가지고 이 사회가 작동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 피로 사회야말로 이 회색 인간들, 회색 신사들이 만드는 그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 과거에는 이 착취하는 계급을 날려버리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한 평등한 사회가 올 거라고 마르크스가 상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나를 착취하는 게 누구 어디 있냐면 나를 감시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착취하는 건 사실은 나인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는 말, 모두가 도전하자는 말, 우리가 파이팅 하자는 말들 속에 결국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관리하고 이걸 셀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자기 관리라고 하지. 야, 요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니 할 때 그 쓴 말이지. 누가 뭐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너 성공하고 성과 내고 존재의 의미가 있으려면 너 스스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갓생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나를 통제하고 억압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건 규율사회 방식이고 현대사회는 스스로에게 긍정, 과잉 긍정을 집어넣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시간들을 알차게 사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 전체의 이런 어떤 부조리한 구조가 잘 돌아가게 만든다고. 그 결과로 개인은 소진되는 거. 우리 번아웃이라고 하지. 피로사회가 이 번아웃의 사회지. 그리고 우울하고 ADHD 등등등등 뭐 우울증 뭐 이런 사회 약물이 넘쳐나는 사회 약물이 없고 카페인이 없으면 지탱되지 않는 이런 착취가 개인의 그 쥐어짜는 것이 과거에 외부의 감시자가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왜? 내가 누구와 싸워서 이 구조를 없애려는 생각을 그 누구도 안 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소설의 기기의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일 텐데 기기는 원래는 어, 가난한 서커스에 그냥 막 아무 얘기나 짓거려서 사람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기기 얘기를 듣지만 그게 뭐 돈도 안 되고 뭐 뭐도 안 되지만 재밌어서 듣는데 항상 현실에 없는 왕자 이야기나 뭐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모가 사라지고 회색 신사들이 와서 기기를 출세시키지.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기가 아주 세계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잖아. 어디 가서든지 재밌는 얘기들을 해주고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두 명, 세 명의 매니저가 시간 관리를 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기기는 벗어날 수가 없지. 왜? 이 구조에 자기가 만족하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이 풍요로운 저택과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어마어마한 인정을 벗어날 수 없어서 나는 지금 모모 너를 사랑하고 모모 너와 같이 얘기하고 싶지만 미안한데 다음에 하자. 나는 그런 시간이 나한테 없다. 이게 되게 슬픈 장면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한병철의 표도사회라는 책인데 뭐 얇은 10 정도 되는 책이니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무슨 예능에서 봤더니 그 이찬혁이라고 하는 뭐지 악동 뮤지션 악뮤의 친구가 이렇게 읽고 있던데 그래서 요 저런 책도 있는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책이어서 기회가 되면
모모와 연계해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하위증하의 호모 루덴스인데 루덴스는 놀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반대편에 이 피로 사회가 회색 신사의 사회, 회색 신사가 만들려는 사회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 우리를 어떻게 하면 모모의 시간으로 생명력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지라고 하면 놀이. 네덜란드의 사회학자고 철학자인 하비징하라는 사람이 호모 루덴스 인간은 놀이하기 때문에 인간답대. 놀이를 안 하면 놀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놀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쓸모가 없어야 놀인데 그 쓸모 없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인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는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중학생 시절에는 정말 하루 종일 농구만 했던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농구만 하고 지내면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야 농구를 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농구 선수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농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농구를 해서 성공하려는 사람한테는 그 놀이가 이제 놀이가 아닌 것이지. 재미로 해도 되는 것과 정말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훈련을 거치면서 최상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직업으로 삼는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선생님이 책을 읽는 것이 혼자 재미로 읽는 책하고 아니면 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국어를 강사로서 읽어야 되는 책하고 똑같이 책을 읽지만 하나는 놀이로서의 책이고 하나는 어,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에 어, 하나는 하위즈나의 호모 루덴스의 개념이라면 하나는 피로사회의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음,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관통하는 것이 사실은 쓸모 있냐라는 것인데 어,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 돼야 되고 그지? 유능한 사람 돼야 되고 당연히 내가 하는 일들이 효율적이고 어,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런 인문학적인 책들이지. 우리가 현실에 이 자본주의, 경쟁, 순위, 이런 돈으로 환원되는 가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룰인데 이런 룰들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동화로 보여준 게 모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놀이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 이 호모 로데스 같은 책이고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소개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서 표현할 말이 자라나야 한다. 선생님 스스로도 그렇고 너희들한테도 그렇고 올해는 어, 내 안의 말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오해되지 않게 좋은 말들로 다시 내 말의 세계를 좀 이렇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해거든. 선생님이 워낙에 말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다 보니까 이 말들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지만 음, 그런데 정확한 개념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뭐 혼돈될 때도 있고 이래서 선생님도 이제는 좀 말을 좀 나이도 들었으니까 새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좋은 말들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말들로 내 말들 좀 고쳐가야지 그게 세상하고 내가 잘 소통하는 방식이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 책에서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선생님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냈는데
어, 어떻게 보면 답을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은 먼저 다 얘기를 했고 너희들 스스로도 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진지하게 사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재미나이로 만들어 봤는데 카시오페아라고 하는 거북이 이 소설의 되게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카시오페아가 어, 모모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이렇게 마치 등껍질에 갑골문자가 이렇게 막 나와서 이 말로 전하지 않고 문자로 이렇게 전하거든, 얘가. 자기 생각을. 이게 이제 한자나 우리 문자의 원형인 이 갑골문, 거북이 등껍질에 새긴 이런 글이라는 점,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카시오페아가 차 타고 막 빠르게 쫓아오는 회색 신사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카시오페아의 시간, 느리게 가는 시간이 얘가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갈수록 그 어떤 차원에서 이 호라 박사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역설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지. 느리게 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것이다. 음, 제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도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텐데 다음 시간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박태웅이라고 하는 AI 전문가야. 음, 물론 이제 뭐 김대식 교수도 있고 AI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되게 좀 안정적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읽을 만한 책을 선생님이 선정하려고 해서 더군다나 뭐 AI 관련된 책은 아마 해마다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읽고 있는데 그나마 최신 버전의 2026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2025년 책을 읽고 있어서 약간 뒤떨어진 게 아니냐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한 최신 버전의 AI 소식들을 담고 있는 책이야. 그래서 올해 너희들이 물론 이제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고 할 시기에는 전혀 다른 AI 혹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나 무인 뭐 이런 기계들 넘쳐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인간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갈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새해에 올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AI의 특이점이 오는 시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3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AI를 넘어서 뭐 AGI라고 하지 일반적인 모든 일들을 두루두루 다 인간보다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어, 반드시 좀 이렇게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책들 빨리빨리 읽고 다음 김명민 교수의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이 책도 아마 작년에 2025년에 출간된 김영민 교수의 최신 수필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김영민 교수의 책이 나올 때마다 모든 책들을 거의 다 읽고 있는데 최근 책이어서 선정한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쓰게 되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 공기 중에 있어도 공기가 어떤 걸 잘 모르듯이. 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고 우리 사회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트 있는 책이야. 길지 않고 꼭지꼭지마다 이 김명민 교수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국제외교학과 교수고 굉장히 뛰어난 이 학식과 논문을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탠딩 코미디를 이렇게 작가를 할 정도로 이 개그 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되게 글을 잘 쓸 수 있지? 어떤 글은 좋은 글이지라고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일 만한 문장들이어서
올해 초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두 권을 미리미리 읽어서 제발 좀 완독을 하기 바랍니다. 일단 책을 구하고 잔소리는 끝이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했고 열심히 책을 읽어보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수고했어. 안녕히 그래. 계세요. 야.